국어과학고등학교에 입학한 권규 학생의 학부모 전주입니다. 이 원장님으로부터 이 부탁을 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어머니들이 이렇게 들려드리면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들려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그냥 아이가 잘하는 이야기, 그리고 아이가 공부에 관련되는 거나 그냥 생활에 관련되는 거나 어떻게 이제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가졌던 교육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를 자라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 영재고의 현황, 현재 영재고가 어떤 위상이고 어떤 이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공유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저는 워킹맘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거의 돌봄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돌봄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엄마 나 돌봄에 너무 가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끝나면 4살 터울인 누나가 이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이게 맨날 둘이서 손잡고 집에 보고.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 태권도도 애들 많이 다니고 피아노 학원도 많이 다니고 교습 학원도 많이 다니는데 학원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누나랑 뒹굴뒹굴 놀던 아이였어요. 이제 왜 그럼 학원 안 다녔느냐? 저희는 사실 저랑 저희 신랑이랑 아이를 키울 때 우리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라고 얘기를 나눴을 때 어렸을 땐 진짜 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노는 게 중요하고 제가 공부하고 싶다, 어딘가에 가고 싶다, 뭔가 배우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그때 보내자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학원을 전혀 보내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놀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놀면서도 가끔 누워서 맨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한테 막 달려와서 엄마 나 궁금한 게 있었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누워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런 것 같아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시간에 공감의 시간이잖아요. 자유의 시간. 그런 시간이 아이에게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아이가 컸습니다. 그때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3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이제 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이셨는데 아이의 이제 조금 다른 점, 영특한 점을 알아봐 주시고 좀 제안을 해주셨어요. 영재원에 좀 보내보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이제 서울에 살고 있었어가지고 교대 교육대학교에서 하는 영재원 선발 과정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서울교대 영재원은 그냥 이렇게 지원서 내고 면접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줬어요. 6가지의 과제를 주고 실험 보고서를 내야 했고 그리고 책을 선정해줘서 책에 독후 내용을 내야 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6가지의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아이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그 맨 탈피각을 막 수집하고 그리고 클립으로 자석을 만드는 클립을 가지고 자석을 만드는 어떤 관찰 같은 거, 실험 같은 걸 하고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침반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어디가 자기장이 센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그 영재원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는 그때 영재원에서 낙방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그게 이제 실패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때 굉장히 저희는 첫 시도였고 아이와 함께 그 궁금한 것과 실험과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아이가 되게 주도성을 배웠고 그때 막 되게 열심히 막 그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거 하면서 저희가 막 이렇게 해야 돼 가이드 해주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이가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는 조금 지켜보면서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고 아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버팀목이 되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모는 아이를 이렇게 막 너의 로드맵을 잃어버릴 거야 이렇게 디자인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 뒤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더 이상 나는 집에서 뒹굴거리기 싫다. 아이가 선언을 했습니다. 저한테 사실은 제가 그때 상암동에 살고 있어서 상암동은 학원의 불모지예요. 진짜 학원이 없어요. 학원이 진짜 없어서 어떻게 다닐 수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와이즈만이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게 서대문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화정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진짜 그게 행운이었는지 저희가 그게 5학년 때 초에 이사를 하게 돼요. 지축으로 이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와이즈만 이 화정점에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실험을 하고 싶다고 아이가 엄마에게 투정을 했습니다. 나 학원을 보내달라. 학원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벨 테스트를 보고 원장님하고 이제 면담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면담을 진행하는데 저는 사실 이 시스템을 잘 몰랐어요. 여기에 레벨이 막 이렇게 있고 여기 무슨 특별반 막 이런 거를 전혀 몰랐었는데 막 이렇게 불러서 말씀을 하시더니 그냥 저는 레벨 테스트 하면 몇 레벨이니 오시면 됩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상담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봤더니 근데 이 반에 들어가면 방학 때 아침 10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있어야 되는 10to10을 해야 하고 뭐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 아이를 한 번도 이제 학원에 보내지 않았던 엄마로서 아니 이게 아이에게 할 짓인가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12시간이잖아요. 12시간을 아이가 학원에 그냥 있다는 거는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라서 너무 놀랐는데 또 제 불안한 마음에 아이에게 뭐 그냥 기회를 뺏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아이에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가 가게 되면 말이야 10시부터 10시까지 있어야 돼. 네가 선택해봐.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얘기해. 엄마 나는 괜찮아. 네가 선택해 하는 거에 그냥 우리는 동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고민하더니 무슨 도전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을 정말 하고 싶었고 이 아이는 그리고 뭐 토론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하고 싶어. 얘가 말이 많은 아이거든요. 굉장히 말이 많은 아이. 남자아이인데 아주 수다스러워. 둘째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런 아이인데 토론을 한다니까 그거를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얘기했죠. 그래 너의 선택이야. 너가 선택했어? 책임은 너가 지켜봐. 너가 지금 10시부터 10시를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니 네가 지금 선택했으니 네가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학원 갔다 오면 애가 눈이 초롱초롱해. 엄마 나 너무 놀랐어. 왜? 아니 내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애들이 이 문제를 풀어내는데 나 진짜 완전 놀랬다니까? 왜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페어 그 하부타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학원 갔다 오면 엄마 얘는 어떤 특징이 있어? 얘랑 짝을 하면 이런 문제 그때 되게 힘들어. 이런 거를 다 파악을 해서 굉장히 재밌게 학원 생활을 했던 아이입니다. 그래서 와이즈만을 선택을 했고 이렇게 시작한 와이즈만의 수업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냥 야 너 12시간 공부해야 된대 가 이렇게 아이에게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그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을 재밌게 해봤어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계속 평탄했던 건 아니에요. 그 특별반에 아이들이 7명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 6학년 말에 이제 2년을 다닌 거죠. 5학년, 6학년, 2년을 다녔는데 6학년 말에 하나이는 이사를 가고 이사를 가면서 하나이가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약간 아이들이 다 빠졌어요. 학원을 옮긴 아이도 있고 그만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남은 거죠. 얼마나 혼자 남았어요. 특별반에.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학원이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 명 그 학원비로 감당이 되실까요? 선생님을 그냥 넣어야 되는데 그 고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고민스러웠고 사실은 뭐 영재 학교를 보낼 목적으로 여기 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원장님이 규민이 하나가 만약에 규민이가 한다고 하면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냥 규민이가 한다고 하면 저는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되게 감사했고, 그래서 그 신뢰를 바탕으로 그냥 규민이가 쭉 이 학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같은 레벨의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고학년 또 한 학년 위 수업을 들어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벨 말고 밑에 레벨에서 이제 좀 또 똘똘한 아이들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한 2학년 때쯤인가는 아마 밑에 반 레벨, 그러니까 밑에 학년 아이들하고도 수업을 같이 듣기도 했어요. 규민이가 하나라서. 근데 고학년에 나중에 이제 또 같이 합류하는 아이가 있긴 했는데 1학년 때는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 군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혼자만의 깊은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이게 규민이가 작성한 이 뭐 도형 그리고 막 문제 푸는 노트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냥 사진을 찍어온 거고, 근데 규민이가 중학교 올라가서는 수행 많이 보잖아요. 수행이 넘쳐납니다. 막 진짜 넘쳐나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금 큰 나이와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성향이 있어요. 아이의 성향이 있는데 그 나이는 엄마 아빠에게 모든 거를 딱 스케줄을 알려주고 나한테 수행 이거 있어.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할 만한 거 다 하고 나서 안 되는 거 말해.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작은 아이 규민이는 수행이 언제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한 번도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고 본인이 알아서 했기 때문에 너 수행 갔어? 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를 했던 아이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자기 주도적으로 클 수 있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저희가 조금 특징이 있다면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가 수다스럽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해줬고, 그 이야기를 저희가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것을 얘기합니다. 배운 것을 얘기해요. 그럼 저가 머리 쥐날 때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어렵다고 회피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다 들어줬고, 모르겠으면 물어도 봤어요, 사실. 그러면 신나서 더 얘기해요, 막. 그리고 애가 잘하면 잘할수록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아빠도 굉장히 많이 나중까지 과학이 옛날에 저희가 배우지 않았던 과학들이 막 나왔어요. 지금 발전하기 때문에 과학은 수학은 똑같은데 과학은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과학에 우리 배우지 않았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공부해야 했어요. 아이와 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제가 언젠가 엄마는 이거 말해도 못 알아들어 라고 생각하고 얘기 안 할까봐 저도 되게 많이 노력했고, 알아들으려고 노력했고, 모르면 자꾸 울어서라도 알아듣는 척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이렇게 계속 아이의 배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들어주고 하는 게 아이가 대화 속에서 보면서 신뢰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주도성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 큰 시련이 이제 시련이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영재고 경기과학고에 이제 연수를 였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이제 서류 면접이고, 2차는 시험, 이제 수학하고 과학하고 하루 종일 시험 보죠. 그리고 3차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캠프예요. 아이들이 계속 토론하고 무슨 실습하고 면접 보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3차에서 탈락을 합니다. 그래 불합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아이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좀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기대가 많았던 것 같아요. 3차까지 갔으니까 내가 2차를 통과했어. 2학년인데도 불구하고 2차를 통과했어. 그러니까 3차를 가니까 잘하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괜찮아 막 이렇게 다독이지도 또는 뭐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줬어요. 아이가 스스로 이제 좀 추스릴 때까지 기다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이 아이의 눈빛이나 그런 거를 살피면서 아 좀 풀어졌구나 좀 바뀌었구나 했을 때 이제 질문을 했죠. 규민아 이번에 우리가 3차에서 아쉽게 이제 멈추게 됐는데 그 원인이 뭔 것 같아?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얘기하면서 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다음에 또 면접을 본다면 우리가 이런 2차, 그러니까 2학년 때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 너는 이럴 때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에피소드긴 한데 3차, 진짜 3학년 때 3차에서 그 질문을 저희가 했던 질문이 딱 나왔어요. 진짜 저희가 나눴던 대화가 나와서 자기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되게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정말 사춘기 아이들이 입을 꾹 닫습니다. 중2, 중3 되면 입을 꾹 닫는데 계속 대화를 노력하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의 질이 그냥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어떤 자기가 배우는데 아 엄마 아빠도 나와 이런 대화가 통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대화의 질을 좀 높여주고 노력하는 우리도 노력하는 부모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2학년 때 떨어졌을 때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이제 학원을 바꿔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시고 어느 학교 학원에서는 면접 되게 잘해준대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이제 저희는 워낙에 믿었고 원장님을 믿었고 그리고 또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가 혼자 됐을 때 믿고 끌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렇게 쭉 간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흔들림 없이 뚝심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게 지금 영재고 지금 경기가 왔고 인조자님 여기가 기숙사 전경입니다. 제가 기숙사에 데려다 줬기에 잠깐 사진 한 장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지금 규민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마무리하고 또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게 이제 경기가 왔고 전경이고요. 근데 이게 전경이 일부지 대학교 웬만한 이제 조그만한 대학교 캠퍼스 같아요. 건물이 굉장히 많고 캠퍼스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내노라하는 아이들 똑똑한 아이들 다 모였잖아요. 진짜 똑똑하더라고요. 5분 수업을 제가 한 4시간 갔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똑똑해서 애들이 하나도 어떤 아이 하나도 똑똑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놀랐고 또 이런 보시면 이거 방학혁명이거든요. 한 반에 16명인데 실험 시간에 한 명씩 다 저 방학혁명에 저 몇백만 원 하는 겁니다. 저걸 다 사용을 해서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좀 놀랐고 근데 이제 좀 슬픈 현실은 우리 경기과학연구소에 다니는 대다수의 아이들이 주말마다 대치동 학원가로 향합니다. 90% 제가 90%라고 썼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학원 안 다니는 규민이랑 또 한 명 이렇게 2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다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다니는 왜 다니느냐? 이제 좀 하는 일이 많긴 해. 하는 어떤 R&E라고 해서 영어 프로젝트도 하고 아이들이 굉장히 바쁜데 그래서 내신이라도 좀 쉽게 갈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엄마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필요해서 친구가 원해서 간다 그러면 그게 성장을 채울 것이고 아이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엄마의 불안으로 인해서 아 쟤도 가는데 여기도 가야지 이런 불안으로 아이의 시간을 꽉꽉 채워넣는 것이 조금 저는 안타까울 뿐이죠. 사실 규민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징그러웠던 아이이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했을 수 있었고 그런 어떤 여유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조금 더 나중에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아이에게 좀 여유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뭐 좋은 말 좀 써봤는데요. 무리한 선행보다 진짜 무서운 게 아이의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 배움의 불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부모가 이끌어주는 아이는 쉽게 지치지만 스스로 달리는 아이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어머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멋진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많이 들어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아니면 제가 와서 좀 먼저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영재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가서 보고 느낀 것들, 그리고 또 특목고나 영재고에 가면 대학 가면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 거기 아이를 보내고 나서 제가 느낀 거,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사실 특목고는 잘 모릅니다. 특목고 시스템도 다르고 영재고, 과학고 다 시스템이 달라요. 이 영재고만 보냈으니까 제가 이제 첫째는 일반고로 가거든요. 일반고와 약간만 비교해서 설명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고는 지금 이제 아이들의 그 생기부를 작성을 하는 것에 제한이 좀 있잖아요. 이제 어디 가서 상 타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작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작성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금지어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안 써주시고 어디 나가서 상을 타와도 안 써주시고 그러는데 영재고는 다릅니다. 영재고는 다 들어갑니다. 어디 가서 상 타오는 거 이게 왜 다 들어가시고 엄마들이 이제 저도 몰랐어요. 가서 들었어요. 처음에 3월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모든 활동이 다 들어갔는데 어디 가서 상 타온 거뿐만 아니라 RNA 연구한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실적이 다 들어가서 아이들의 생기부에 작성이 됩니다. 작성이 다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잖아요. 대학에서 고등학교를 블라인드 처리하는데 영재고 애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RNA 내용이 수준이 상당해요.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알게 해요. 2학년 1학기 때까지 고등학교의 정규 과목을 다 배웁니다. 정규 과정을 다 끝내요. 2학년 1학기까지 다 끝내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연구 과정에 들어가요. 연구 과정에 들어가는 건 대학교에서 듣는 어떤 연구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1학년 1학기 때부터도 RN이라고 해서 작은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영재 학교를 다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생기부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 감각, 그 사항 하나하나가 다 기재가 되고 이게 이제 대학에서 다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3월부터 4월부터 벌써 대학에서 학교를 찾아오는 게 보통은 가을에 오지 않습니까? 설명회 하러 가을에 와요. 일반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설명회가 있으니까 학부모님들 참석해주세요 하는 게 여름 시즌부터 해가지고 2학기 때 시작을 해요. 근데 영재고는 4월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오는 학교들이 이제 카이스트나 다 그런 과학 특성화 이제 대학들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러 오고, 그런 설명회를 하러 오고 이제 그쪽에서는 그 학교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배움의 깊이와 어떤 내용들이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을 데려가고 싶어 해요. 데려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특목고나 이 영재고 가면 내신 따기 힘들어서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듣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아이를 보내고 오픈 수업을 들어가서 정말 감사했던 게, 얘는 학기 없잖아요. 영재고 학기 없거든요. 근데 그 배움의 질이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 아까 그 저것도 보셨지만 환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이 3명당 선생님 1명이세요. 아이 3명당 선생님 1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RNA 과목을 선택을 하면 그 랩실에 선생님 한 분에 애들 3명, 많으면 4명까지 들어가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깊이 있게 탐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재고 보내면 대학 가기 힘든 거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저는 사실 이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여기서 배우면서 굉장히 또 배움의
아이들이 똑똑한 아이들이 모였으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되게 좋아요. 엄마, 저희는 AI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더라. 나 깜짝 놀랐잖아. 나는 AI를 그런 식으로까지 사용하는 줄 몰랐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아이들이 하는 거,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영재고에 보낼 수만 있다면 대학 입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미래를 이렇게 계획해 나갈지 그게 저는 사실 되게 기대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지금 A 플러스를 마치고 A 마이너스를 마치고 여기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영재고는 그렇습니다. 영재고는 절대평가, 과학고는 상대평가, 특목고도 아마 상대평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아이들이 같이 공부하고 모르는 여기가 이제 동기과학고 같은 경우는 정보 특성화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잘하는 애들도 10명 몇 프로 뽑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배우는 과목에 보면 당연히 국영수 배우는데 수학하고 그다음에 과학을 내다보고 다 배우죠. 어머니들이 저도 얘 여기 다닐 때 조금 걱정했던 게 영어를 너무 싫어해. 영어를 너무 안 하려고 해. 과학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이 약간 특징이 그런 걸 있거든요. 외우는 거 무조건적으로 외워야 하는 단어를 암기해야 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를 모르고 왜 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특징이에요. 이 수과학에 조금 치우친 아이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시수가 달라요. 영어, 국어 시수가 일주일에 3교시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물리, 화학, 지구과 생명이 다 배워야 하고, 그다음에 수학 과목 수가 많고, 그다음에 정보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 국어가 진짜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배워요. 그리고 이제 사회 배우고, 이제 영어, 미술하고 체육하고 음악을 배우죠. 체육도 그런 걸 하는지 몰랐어요. 밖에 나가서 그런 거 아니라 짐이 있어요. 짐이 있어가지고 크로스핏 같은 걸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좋고 아이들에게 환경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영재고가. 그래서 그런 우려를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대학에 대한 우려는 하지 마십시오. 영재고 갈 수만 있다면 아이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주세요. 네. 저 질문인데 그 규민이 학생이 3학년 때까지만 학원을 안 다니고 이후에 뭐 2년 다니다가 와이즈만에 5학년 때 오는 건가요? 아니요. 5학년 초에 처음 다녔어요. 그러면 특반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특반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나갔잖아요. 근데 규민이 학생은 그런 워낙 뛰어나가지고 그걸 다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건가요? 저는 사실 특반이 뭐 선생님이 많이 됐던 아이들이 들어오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시험을 본 결과로 특반에 가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어떤 선행 없이 그 전에 선행이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게 다였고 그때 이제 영재원을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교대 영재원 떨어졌을 때 그럼 학교 영재원이 있었어요. 학교 영재 교실 그런 거라도 하자라고 담임 선생님이 또 영재 교실 담당자였는데 그래서 그걸 시험을 치르고 목요일 들어가서 근데 거기는 이제 과학 주도여가지고 그런 거는 했어도 어떤 선행 그러니까 수학 보통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뭐 5학년 때 중학교 거를 배운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집에서 문제집도 네. 전공 아니세요? 그러면 직장을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엄마가 가 있는 동안에 애들이 그냥 무조건 놀게끔 그냥 그렇지. 한 가지는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첫째는 그게 먹혔는데 둘째는 사실 그게 먹히지 않았던 건데 저희 집 그 벽면에 모두 도배를 했던 게 책이었어요. 저희 집에 한 2,400권 정도? 2,000권이 넘는 책이 있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줬고 저희 큰아이는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빠가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집에 있으면 애들이 휴대폰하고 휴대폰도 하죠. 그거를 어떻게 막 그것도 다 통제하지는 못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나도
그냥 자유롭게 하게끔 놔두시고 가신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큰 아이가 엄마한테 고자질을 많이 해요. 엄마가 뭐 직장 가 있을 동안에 오늘은 뭐 이거 하고 이거 해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책 몇 권 읽고 뭐 하고 전혀 없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었어야 되나요? 그럼 전화로 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해? 이렇게 좀 확인하시는 아 그런 건 안 했고요. 갔다 오면 이제 학교 제가 집이 그때 제 집 앞이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회사였어요. 방학 때는 제가 막 점심시간에 뛰어가서 밥 해주고 막 가고 이렇게 되게 열심히 저도 나는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고 끝나고 제가 집에 오면 둘이 이제 뭐 아까 여기 사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이좋게 엄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있고 이거 초등학교 때거든요. 초등학교 때인데 이렇게 공부도 하고 누나가 야 빨리 해! 뭐 이렇게도 시켰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제 누나는 이제 되게 모범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준이 잘 봐야 돼. 뭐 이런 그리고 첫째는 책을 많이 읽었었고 근데 이제 둘째는 첫째만큼 책을 많이 읽진 않았어요. 책을 안 좋아했어요? 좀 안 좋아했어요. 걔는 왜 그런지 책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시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어떤 정치 시사, 경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저런 책보다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랑 막 토론해요.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성향이 달랐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아이는 책이 많고 책을 읽으라 그러면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그렇게 읽는 거 좋아하니까 큰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잠자리에서 아빠가 사실 그때 읽는 책은 글밥책이 그냥 글밥책이 아닙니다. 이만한 두꺼운 책이잖아요. 빨간머리 애니라든가 이런 거를 아빠가 단내나도록 읽어줬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네. 그 와이즈만 이외에는 중3까지 다니는 학원 없었나요? 모르지. 규민이 여기만 다니고 영어학원도 안 다니고 영어학원 잠깐 보냈는데 못하겠다고 저한테 투쟁을 해서 제가 두 손 들었습니다. 그때 저도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동호가 실력이 이제 막 누나는 제가 말했지 읽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영어도 이제 책으로 읽었거든요. 누나는 책으로 읽었는데 얘는 도대체가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많이 읽어주고 했는데 영어를 너무 못했어요. 사실은 영어를 너무 못해서 둘이 뭐 엄마랑 누나랑 얘기하다가 우리 둘이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어 단어를 얘기했는데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둘이 놀라는 거죠. 너 그 단어도 몰랐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고민이 돼서 영어학원을 잠깐 보냈어요. 근데 이게 하기 싫어하는 공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나 영어 지금은 안 하고 싶어. 지금은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을 때 얘기해라. 진짜 그게 그렇죠. 쉽지 않아요. 저도 속을 부들부들 끓었습니다만 네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집중해서 더 와이즈맘만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입학해서 그 영어 시간 문제는 없어요? 제가 그 영어 오픈 시간에도 봤었잖아요. 네, 다 영어 못해. 물론 외국에서 살고 온 애들 있어요. 대치동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영어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얘가 이제 영어 수업을 듣고 영어 선생님이 이제 원어민도 계시고 이제 영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영어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되게 걱정했거든요. 영어 선생님이 그날 시험을 보고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걸 내 아들이 알아들었을까 싶은 거예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근데 10점 만점에 니네가 한 번 더 할 아이들은 10점은 아니야. 1점 깎고 들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막 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들었을까 되게 고민이 되는데 뭐 나름 또 자기네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네요. 알아듣는 애가 설명해주고 뭐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또 규민이 같은 경우 이제 선생님이 또 그런 어떤 필요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사실 연구과제를 하게 되면
이게 원서가 나와요. 그리고 정보 쪽은 다 원서예요. 원서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 책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저서인 거가 많지 않아요. 번역서가 있는데 번역서가 개발자가 번역하지 않으면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요. 원서가 더 나아요. 보기가. 그러니까 원서 내용이 글은 어려워도, 그러니까 영어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특정 분야의 내용은 특정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읽기가 쉽지 잘못 의역을 하면 되게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고, 영어의 필요성을. 그리고 본인이 뭐 유학을 가고 싶으면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필요성을 느낀 것 같고, 학교에서도 이제 영어가 아이들이 좀 부족한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원어민 선생님이 영어 강의를 하세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들을 사람들 이제 온라인. 이제 애들이 워낙 학교가 이제 수원에 있고 애들이 다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들으러 가기에는 좀 힘들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들을 친구들 신청해 했는데 이번에 본인이 스스로 난 들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에 의해서 시작을 하면 얘네들이 좀 머리가 좀 똑똑하니까 그래도 좀 빨리 따라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위안을 하면서 그동안 영어 안 했던 거는 본인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채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규민이 학생은 수학이랑 과학 중에서 어느 분야에 좀 너무 보시기에 더 도드라지고 이렇게 잘했는지. 처음에는 여기는 과학 그거 하러 실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 수학 쪽에 더 관심이 많았고 머리가 그쪽이 더 뛰어난 것 같고, 과학도 보면 분야가 네 군데잖아요. 물리, 지구과학, 화학, 생물 이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지구과학하고 생물 같은 경우는 앞쪽 초반에는 지구과학은 특히나 그렇고 외우는 게 되게 많아요. 암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험하면 힘드는 거죠. 실험. 그래서 보면은 수학하고 물리 쪽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네네. 그 뭐지 사춘기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피곤해하거나 일을 학원에 많이 안 가니까 좀 괜찮긴 하겠지만 피곤해하거나 뭐 이런 거. 사춘기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때쯤 왔던 것 같아요. 이제 얘가 굉장히 수다스러운 아이였는데 그때 말이 조금 없어지더라고요. 말이 조금 없어지고, 근데 심하진 않았어요. 심하게 뭐 대부분 황 닫고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고 다 조금 순하게 그래도 지나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사춘기구나 라는 눈빛이 조금 다르거든요. 사춘기 아이들의 눈빛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도끼가 들어온 것처럼 이러다가 그 눈이 풀릴 때가 와요. 풀릴 때가 와요. 그게 이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뭐였죠? 공부하다 보면 힘든데 피곤해하지 뭐 이런 거. 체력적으로. 일요일은 안 왔잖아요. 잤던 것 같아요. 잤던 것 같고, 그리고 토요일 날 사실 9시 반이었나? 9시 반이었나 왔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들 있을 때 굉장히 신나서 왔고, 중간에 조금 힘들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극복하고 나서는 또 열심히 했고, 사춘기도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라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걔가 학교 공부하는 걸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 공부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공부하는 건 잘 못 봤는데, 이제 사춘기 때도 자기가 해야 할 거는 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약간 뭐 귀가 들어갔어도 본인이 스스로 해야 할 거는 했던 아이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 공부보다는 이제 중점적으로 우리가 계속 봤던 거는 사실 중학교 시험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래 고등학교랑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첫째가 고등학교 일반고 갔다고 했잖아요. 중학교의 수학, 영어의 레벨이 이 정도면 고등학교 때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때 여기여서 2학년 때 이렇게 올라가고 3학년 때 위로 올라가더니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져. 고등학교 가면 레벨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사실 어렵지 않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성격이 어떤지 궁금해요.
괜히 그러니까 좀 독립적이고 원래 성격이 독립적이고 뭐 이렇게 스스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 의지가 강한지 뭐 드는 성격인지 집요하고 아니면 탐구심이 많고 사고력이 이렇게 좀 많은 성격인지 뭐. 원장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규민이를 보면 아이가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어떤 시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굴곡이 있고. 근데 저 때는 되게 불안해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고 힘들어하는 시기도 있을 수 있는데 쟤는 부처인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항상 저한테 그런 게 궁금했다. 규민이가 어떻게 그렇게 의연할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대화였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이제 규민이 아빠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하세요. 아유. 저는 이제 지금 아버님 한 분 계신데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어머님들의 대화는 아이와 대화는 일상의 대화를 많이 하고 저는 이제 아이와 좀 대화를 많이 하고 질문도 많이 받아주고 했지만 이 아버지와의 대화는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화를 되게 많이 해줬고 아까 뭐 면접 때 이야기들을 한 것도 아빠가 질문을 해주면서 다 들어주고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되게 그러니까 부모가 대화를 많이 하고 지지해주고 믿고 지지해주니까 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제 나중에 하게 된 거죠. 원래 성격이 좀 의젓하고 좀 어른스럽고 좀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현될 수 있는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다그치고 좀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이에게 그런 성격을 가지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장래희망. 장래희망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얘가 이제 장래희망 2학년 때 영재고 썼다고 했잖아요. 네, 영재고 쓰기 전에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작성을 하더라고요. 이제 몇 장을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작성을 해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쭉 읽어보고 이제 저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입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어떤 어투나 이렇게 말투 이런 것들만 짚어주고 근데 이제 내용 중에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엄마한테 했던 너의 꿈 있잖아. 그걸 여기다 좀 써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 꿈이 뭐냐면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그런 걸 했어요. 이거 얘기하면 저 기분이 싫어하는데 자기가 엄마 나는 3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단계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과학을 이제 공부하고 그런 아이니까 과학 요배성이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런 게 되게 안타깝대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는 그만큼의 천재는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은 그만큼의 천재는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도 노벨상 타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게끔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정보 쪽에 관심이 많고 컴퓨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선 IT 업계 회사를 차려서 돈을 먼저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고 그런 다음에 과학연구소를 차리고 싶다는 거예요. 과학연구소를 차려서 사람들이 이제 천재성이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인재들을 모아서 과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다. 근데 자기가 또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다 했잖아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런 연구소를 만들어도 나라의 정책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정치를 해볼까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중학교 1학년 때 저에게 했었어요. 그래서 너 이 이야기 엄마한테 했던 거 엄마는 이 이야기 너가 그렇게 생각했던 어떤 원인 이렇게 쭉 단계에 대해서 자기 소개서를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내용을 넣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그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꿈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제 학교 가서 배우면서 여러 가지 이제 바뀐 것 같은데 그런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배우는 부분에서. 학교 가면 워낙 똑똑한 아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과거나 이제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다 똑똑한데
갔더니 나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규민 학생은 어땠어요? 들어가서. 저희 아이가 거기서 탑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똑똑하고 정보에 아주 특화된 아이가 있고 전국의 그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뭐 1학년인데 15등을 했대요. 그럼 1등부터 14등까지 2, 3학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아이가 탑은 아니지만 그리고 학원 안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를 봤어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시험 성적을 보지 확인하지 못했어요. 학교 학사에 다 올라오거든요. 그날 제가 잠깐 올라왔다 내려요 그거를. 근데 확인을 못했는데 이제 규민아 엄마한테 시험 점수를 알려줄게요. 그랬더니 엄마 기말고사를 보고 합점수를 알려드릴게요. 중간고사는 잊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아주 그러니까 그때 중학교 때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교 공부 그렇게 뭐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다 이제 맞고 하는 수준이었으니까 중학교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아주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간고사 때. 근데 이제 기말고사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열심히 뭐 스터디 카페 가서 1시 반까지 하다가 이제 오고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중간고사 보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과목은 선생님이 주신 프린트물을 표시 하나 빼지 말고 다 외워야 돼. 그게 이제 지구과학하고 생명이었어요. 암기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생명도 뒤쪽 가면 암기 말고 다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암기 과목은 이제 앞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외워야 될 게. 완전히 선생님 주시는 PPT 내용을 외워야 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자기가 왜 중간고사를 못 봤는지. 그냥 허투루 봤던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이제 수학이나 물리는 난이도 있는 이제 시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걸 이제 느꼈고, 그래서 이제 기말 때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나름 선방했습니다. 학원 안 다닌 아이가 기본에 기말고사까지 해서 중간 기말 합산해서 이제 A 부터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름 잘했어요. 머리가 좋은가 봐. 보기 있는 애들 다 좋다니.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잖아. 그래도 노력하는 거죠. 되게.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네가 지구과학을 그렇게 망쳤다 그래서 지구과학 왜 망쳤는데 수업 시간에 오나 생각해보니까 수업 시간에 이게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나 봐요.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가 안 됐던 거를 그냥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말을 준비하면서는 좀 해야겠어. 바로바로 이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숙지하고 넘어가야겠어.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번 그게 중간고사 때 좀 힘들게 겪고 나서 기말 때는 그거를 이제 다시 한번 분석한 다음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냐면 중간고사 보면은 이제 점수가 쫙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과목의 선생님들이 특별반을 운영을 합니다. 그게 점수 안 되는 애도 내가 다시 봐줄게. 아. 그러니까 아이당 선생님의 수가 그렇게 많으시니까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특별반에 관리를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아이 하나하나가 그냥 넌 잘했으니까 잘했어, 너는 못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야 너도 따라가야지, 너 잘할 수 있는 아이잖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부족했는지 나랑 다시 공부해. 이렇게 아이들 다시 모아서 특별반을 만들어주죠. 그 신청하라고 해, 개인적으로. 그러면 얘도 갔었어요. 기숙사에는 평일에 몇 시까지 스스로 공부해요? 1차시, 2차시 끝나면 11시 40분에 2차시가 끝나는 것 같고요. 2차시가 끝나면 점호하고 12시 10분이면 소등하고 자는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엔 다르고 시험 기간엔 1시 몇 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중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몰래 공부하기도 한다고 못하게. 네. 왜냐면 이제 그 다음 날에 생활들에 대해서 애들이 졸고 그럴까봐. 그래서 시설은 4인 1실이에요. 4인 1실이어가지고 2층 침대 2개 있고 그 사진을 갖고 보구나. 2층 침대 2개 있고 책상도 있어요. 책상 없어요. 책상 없이 공부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자기
그러니까 뭐지? 무슨 스터디 룸 같은 게 있어가지고 1학년 룸, 뭐 2학년 룸 이게 따로 있고 1학년 때 처음에는 지정 자리를 주고 2학기쯤 아니 중간 4월부터인가는 자유로 이렇게 선택해서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시스템이 되고 있어요. 음식 그 식사 이런 것도 되게 잘 나오고 빨래나 이런 것들 되게 잘 나와요. 밥이. 이제 저희 아이는 간식도 다 간식은 따로 없고 밥이 아침, 점심, 저녁이 이제 나오는데 저희한테 맨날 단톡방에 밥을 찍어서 매일 보내줘요. 매일 정말. 나 이거 먹었어. 매일 이렇게 보내주거든요. 근데 진짜 잘 나와요. 역시 네, 정말 잘 나오고 식사는 너무 잘 나오고 그래서 맛있다고. 이게 맛있대요. 너무 맛있대요. 몇 시에 일어나요? 아침 그러니까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아침 수업 시간이 9시잖아요. 보통 다 경기도는 8시 40분까지 반이 없어요. 얘네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듣기 때문에 반은 따로 없고 선생님이 종례 조회하는 실이 있어요. 그걸 지정해서 실이 있는데 거기 가는 게 8시 40분까지 실에 가서 선생님하고 조례 같은 거 하고 수업 장소로 움직이는 거예요. 1학년 때까지는 거의 수업이 1학년 1학기, 2학기까지는 선택이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이 반 아이들이 움직이고 2학년부터는 선택이 있어요. 선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각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따로 없고 실로 움직이는 거죠. 교실로 자기가 대학 같은 학년은 나눠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학년은 나눠서 하죠. 빨래 중학- 같은 거. 빨래는 청소 이런 건 당연히 아. 다 해줄 수 있죠. 청소는 지들이 하는 거고요. 거기는 기숙사는 처음 입소 때만 저희가 들어가 볼 수 있고 그날 이후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서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방학 때는 그 청소 아주머니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용구역 같은 거는 해주시고 그런데 빨래는 매주 나오거든요, 얘들. 여기 경박은 매주 나와요. 금요일마다 나와요. 그래서 아까 학원 간다고 했잖아요. 금요일날 이제 학교 앞에 딱 가면 대형 버스가 쭉 서 있어요. 대치동에 학원들이 쭉 서 있고 이제 엄마들도 3학년들은 뭐 학원 안 가는 친구도 있고 1, 2, 3학년 중에 픽업하는 엄마들이 쫙 와 있고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일주일에 빨래하고 그런 거 다 가지고 나와서 네. 거기서는 있어요. 있기는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고 친구 중에 창원 사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는 매주 못 내려간대요. 그래서 본인이 빨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생활은 아니고 네네. 중학교 때 내신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내신은 전과목이 나쁘고 우수했는지, 그리고 또 경기과학고등학교 입학할 때 자소서나 이런 거 내용이 들어갈 때 그 와이즈만에서만 했던 수학과 그 공부만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수학과 관련된 활동들이 따로 있었는지 너무 많은 걸 아니 괜찮습니다. 네. 중학교 때 성적은 뭐다 전과목 고루 그래서 그냥 혼자 한 거잖아요. 네. 수학만 제가 아까 연구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시험은 쉬웠어요. 네. 이 아이한테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중학교 시험은 레벨이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쉬워요. 이게 제가 문제를 봐도 보면 난이도가 다르고 중학교에는 웬만큼 그냥 벼락치기 해도 머리가 좀 되면 벼락치기 해도 다 맞을 수준을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렇게 내고 거기 학교가 쉽게 된 거. 중학교가 어디였어요? 지축중학교 쉽게 되고 막 쉽게 된 거. 아닌데. 저희 아이 상암중학교 다녔습니다. 큰아이는. 근데 제가 다 봤거든요. 상암주도 쉬워요? 쉬웠어요. 그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른 학교. 그러면 지축 중에 한해서만 쉬웠다고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 아니요. 아이는 학교 공부는 어려워하지 않아서 내신은 골고루 다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그런 거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학생회장, 뭐 부회장 이런 거 나갔던 것 같아요. 좀 얘가 이렇게 말도 많고 자기 주도적이고 이래서 친구들하고 그런 거 나가고 해서 학교 부회장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6학년 때.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런 학급 회장 같은 건 해도 이렇게 전체 회장 같은 건 안 했었고 동아리 활동은 따로 만들어서 한 적은 없고요. 근데 뭐 과학 그런 거 한 적 없고 오로지 수학하고 과학은 와이즈만에서 배우게 나왔던 것 같아요.
영재원도 안 하는 거죠. 아, 영재원 다녔어요. 가지고 다녔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때는 상암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하는 이제 학교를 다녔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몇 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2년 했어요. 3, 4학년 때 2년 하고 저희가 5학년 때 이사를 와서 학교가 바뀌었고 여기는 그때 코로나여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3년을 동국대 영재원 다녔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 아무나 들어가는 거요. 거기도 시험 엄청 어려워.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과정도 되게 어려운. 그거 수사사랑 저기 그거 심한 다 하셨겠네요. 근데 어떻게 학원도 안 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그럼 부모님이 다 도와주신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를? 그 원서 쓰는 것도 장난 아니던데. 네, 저희가 했습니다. 아니 저희는 뭐 사실 그 원서 쓸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 그러니까 영재고 원서 쓸 때는 혼자 써왔어요. 혼자 써왔고 지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학교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관심이 많았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추천서가 3장 들어가야 돼요. 추천서가 3장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받거든요. 보통 그렇게 받잖아요. 이제 수학과 이제 영재 학교니까 그렇게 받는데 어떤 학교들은 이제 아이들이 겹친다든가 이제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는 그 써주기를 꺼려하는 것도 있고 또 좀 오래된 학교는 그렇게 써주는 거를 원치 않는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다행스럽고 감사하게도 되게 적극적으로 써주셨고 담임 선생님께서 그때 2학년 때 과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수학 선생님하고 한 분을 막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말을 잘하지 않을까 국어 선생님이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골라서 세 분 써달라고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써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키우면서 이제 그 학원도 하나도 안 보내시고 그러셨잖아요. 키우면서 얘가 좀 똑똑한 것보다 좀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걸 좀 느끼셨어요. 근데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갑자기 뭐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내가 안 어렸을 풀리는데 때 유아기 때 유아기 유치원 때 그때. 유치원 때는 사실 똑똑하다고 느낀 것보다 애가 참 애티튜드가 좋다. 애가 되게 다르다. 이게 상대방을 되게 많이 배려한다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보고 배운 게 아닐까. 이제 아빠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빠가 굉장히 남을 배려하는 그런 분인데 그런 거를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다 아이들은 가르치는 것과 보고 배우는 것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아빠의 좋은 점들을 많이 아빠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자상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아이가 배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엄격한 거를 잘 몰랐어요. 저희가 잘 캐치를 못했고 제가 직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캐치를 못했어요. 계속 직장 다니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될 때 회사를 재택으로 바꾸고 얘 때문에 여기 라이드 해줘야 돼요. 여기 지축에서 여기를 올 때 그때 5학년이니까 처음 이렇게 버스 그러니까 전철을 타고 여기까지 오기가 그때는 5학년이니까 좀 어렸잖아요. 근데다가 우리 화정 아이즈만이 차량이 지축까지 그때는 안 왔습니다. 지금은 와요. 지금은 오는데 규민이가 3학년 때 드디어 오기 시작했어요. 중3 때 진짜 차량이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라이드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5학년 때 이사하면서 제가 재택으로 근무를 바꿨고 다니다가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인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쯤에 그만뒀던 것 같아요. 직장을 그만두셨어요? 네, 제가 직장을 그만뒀던 게 너무 라이딩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직장을 그때 그만뒀어요. 지금 현재 특반 애들은 사실 숙제하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그냥 사실 뭐 순공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순수한 내 공부 시간이 없이 지금은 그냥 계속 숙제만 하는 시기예요.
토요일은 뭐 텐트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일요일도 오전에도 잠깐 놀지만 우리는 계속 숙제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혼자서 아이가 그 숙제를 다 끝내고 다른 공부도 또 했어요? 다른 공부하는 거 별로 못 봤고요. 학원 숙제, 학원 공부가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숙제가 많다는 얘기 들었던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숙제를 모르는 거를 봐주셔야 되지 않아요? 봐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다 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숙제 물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건 물어보지 않았고 아마 물어봤으면 아빠한테 수학 문제는 물어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특반 친구들이 좀 숙제량이 좀 많긴 했었죠.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 그때 특반에 7명의 아이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때 근데 또 나름 텐트텐 하면서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되게 즐겁게 다녔었거든요, 아이들이. 그리고 하부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짝해서 하부타 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이야기 나누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었던 거죠, 이 아이는. 그러니까 애들이 모여서 그렇게 뭐 수업하고 뭐 하부타하고 그다음에 나와서 같이 점심 먹고 그래서 동기회가 생겨가지고 그다음에 뭐 내가 빨리 끝낸다고 해서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짝이 있어서 얘랑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즐기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같은 거 날씨가 좋았어. 한국가 날씨가 좋아서 가고 싶지 않고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같은 맥락인데 애들이 늘 언제나 사실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누구는 안 가는데 내가 왜 가야 되고 나는 왜 10시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뭐 이제 엄마도 좋은 얘기를 하죠.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그러면 너무 힘들면 우리도 그만둘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늘 또 그런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애매한 거죠. 나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숙제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애기가 또 아직은 뭐 완성형의 아이가 아니다. 사춘기도 완전히 겪지 않았으니까 또 막 울어. 또 울면 또 엄마 그러면 또 달래줘야 되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이제 내공이 쌓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규민이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죄송한데 이게 아이의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이는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힘들다고 표현하고 이제 도와달라고 표현하고 이런 성향의 아이였고 둘째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아까 원장님께서 부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간 그런 아이였어가지고 얘가 힘들다고 표현을 그렇게 그 당시에 하지 않았었고 나중에 이제 와서 그때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간단하게 넘긴다는 그런 근데 그 혼자 아마 그걸 감내했었겠죠 본인이 그런 아이였어가지고 근데 저희 큰아이를 생각해 보면 힘들 때 자꾸 으쌰으쌰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견디게 해주고 그리고 심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너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큰아이한테는 했었어요. 중학교 때 영재고 준비할 때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아들이 영재고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은 그 준비할 때 아이가 거의 1, 2년 가까이를 항상 새벽 2, 3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항상 되게 괴롭게 공부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영재고 가겠다고 목표를 딱 잡은 뒤로 매일 2, 3시까지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하다가 자고 그래서 이제 영재고를 갔어요. 근데 혹시 규민 학생도 그렇게 좀 늦게까지 공부를 안 그랬대. 준비하는 경험이 없었나요? 그냥 한 10시면 잔다요? 열심히 자는 거 아니죠. 우리 텐트텐 하면 집에 오면 11시 반이니까 우리 집이 이제 지축은 맨 나중 코스라서 돌고 마지막에 3학년 때 거의 11시간 집에 오면 자는 집에 오면 씻고 자기 바빴습니다. 씻고 사실은 바로 자지 않았어요.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게임은 별로 걔가 성향이 안 좋아요. 게임을 좋아하진 않는데 그걸 봅니다. 문제 유튜브나 지사 유튜브를 봅니다.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지금 사회 과목도 애들이 용어를 리만 불러도 몰라요. 얘는 다
다 아는데 이미 다 접했고 그래서 무슨 큰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들이 모르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얘는 이미 유튜브를 통해 접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니까 나 이거 좀 보고 잘해 뭐 그러면 보고 자고 항상 보고 잤어요. 공부하다 잔 거 아니고 게임을 하다 아니 그죠. 게임은 안 그러니까 성향이 게임을 안 좋아하는 애들 그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거 보면서 근데 저 궁금한 게 집에 오자마자 한 11시, 12 사이에 그럼 잠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 숙제나 이런 거는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번 아니면 학교에서 다 해결을 해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원에서 다 끝내고 집에 오는 건가요? 아니 저녁에 좀 할 때도 있었고요. 막 밀렸을 때는 저녁에 할 때도 잠깐 있었던 것 같고 그냥 학교 끝나면 얘네들 3시 몇 분에 끝나니까 학원 가기까지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을 우리가 맨날 왔나? 맨날 안 왔어요. 맨날 안 다니고 네, 그렇죠. 월수금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화목이 비어 있잖아요. 그럼 걔는 그날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없는 날이니까 그때 하고 했죠. 부모님의 그 교육관이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학원을 애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은 안 보내고 애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계속 안 보내시잖아요. 학원을. 네네.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은데 그 끝판왕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마의 끝판왕은 저희 큰아이입니다. 째고 보낸 아이 엄마로 왔는데 일반고 아이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우선이 같이 뭐 키우는 첫째가 이제 좀 성향이 다르고 이제 좀 느린 아이였어요. 걔는 느린 아이였는데 고등학교 때 곧잘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곧잘 했는데 이제 하기 싫어했어요. 굉장히 하기 싫어했어요. 정말 진짜 고삼이 저렇게 해나 그럴 정도로 공부를 별로 안 했어요. 내신은 그나마 이렇게 받았는데 공부 잘 안 해서 근데 너무 이제 제가 뭐 몰아친다고 공부할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왜 한다고 방에 가둔다고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놓고 그냥 하지 말자. 그냥 그랬거든요. 싸우게 되니까 그냥 네가 원하면 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또 열심히 수행 챙겨요. 그렇게 했던 아이인데 이제 대학에 가긴 갔어요. 인서울 대학에 가긴 갔는데 1년을 다녔어요. 1년을 다니고 그때 1년 다니고 8월쯤에 1학년 8월쯤에 규민이가 영재고를 합격합니다. 영재고를 합격했는데 그날 규민이도 2학년 때 한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3차 합격증을 받았을 때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누르고 있던 감정이 폭발했겠죠. 근데 그 누나가 온 거예요. 쟤 왜 울어? 왜? 놀란 거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동생 좀 무시했었거든요. 무슨 공부를 한다고 막 이러면서 무시했었는데 제가 그동안 그렇게 학원을 해주퇴는 하고 토요일마다 그렇게 갔다 와서 공부를 하더니 영재고가 대단하다던데 거기를 제가 붙고 근데 그거보다 본인이 감정에 그 붙은 감정에 우니까 남자아이가 우니까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나도 한번 불태워보고 싶다. 그렇게 1년 다니던 학교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지금 재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어느 대학을 갈지 잘 몰라요. 근데 세상 편해요 지금 마음이. 자기 마음이 끝나고 이제 무슨 학원이지? 독학재수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독학재수학원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0시에 끝나니까 집에 오면 이제 한 10시 50분 정도 돼요. 너무 신나게 막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거 내가 시켰으면 너 그때 너 정말 1학년 때 성적 내신 성적 진짜 아까운데 다시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제가 권했으면 얘가 했을까? 저런 마음으로 했을까? 라는 생각이 걔를 보면서 저는 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래 네가 원하는 네가 한 만큼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기에 다니고 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냥 너가 거기서 배우고 네가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 너는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가 혼자 속에서 이게 불타올라서
나 해야겠어. 돈 좀 내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가 지금 재수를 다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 큰아이를 보면서 제가 그렇게 다시 공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공부를 그렇게 그러니까 동생이 했던 것처럼 불태워서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 좋은 머리를 믿고 그냥 내신 좀 하고 수행 채우고 이랬던 아이였는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동기부여가 돼서 얘가 지금 걔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얘가 뭐 좋은 대학을 가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아이의 지금의 노력이 아주 값진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가 인생에 있어서 혼자 진짜 불태워보는 거잖아요.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서 저녁 밤 늦게까지 오늘 순공 몇 시간 했어, 몇몇 시간 했어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들어오는 아이의 얼굴이 해맑으니까 쟤 지금 행복하구나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밀었으면 우리가 너 더 해봐라고 밀었으면 이 아이가 자기의 힘으로 거기 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좀 해봅니다. 그러면 규민이 학생은 자기가 원해서 학원 보내달라고 해서 다니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영재고나 아니면 영재원 도전할 때나 아니면 영재고 가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언제부터 이렇게 나는 영재고 갈 거예요 뭐 결심하거나 뭐 있었어요? 그냥 네. 여기 다니면서 Y지만 다니면서 늘 붙어 있잖아요. 누가 그러면서 나도 가고 싶어 이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진짜 과학이나 뭘 딱 되게 좋아해서 나 저기 가야겠으니까 아이는 사실 그 경기과 영재고등학교는 인연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전에 규민이 어렸을 때 바로 영재고등학교 옆에 있는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있거든요. 높은 세대 때문에 거기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로 이사 오고 나서도 할머니가 거기 사시고 그러니까 주말에 거기 경기과학고가 문이 열리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거기 학교가 아니라 무슨 기관이던데 연구소 같은 건데 거기에 과학 어떤 뭐 할 수 있는 놀이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뭐 수족관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거기를 좀 자주 갔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그래서 아이는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니까 아주 어렸을 때니까 4살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그냥 할머니 집에 옆에 있는 경기과학고를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왔을 때도 여기 경과학 간 애들이 많지 않아요. 다른 영재 그 한가영 많이 가고 많이 갔는데 국과학을 많이 가고 갔는데 원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경기과학고를 목표로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 다니면서 생긴 거죠. 마음속에는 그 할머니 집 옆에 있는 그 좋은 학교를 마음속에 엄마가 확인을 안 보내주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했겠네요. 사실 저희가 여기를 사실 영재고를 바라보고 온 건 아니었었는데 그렇게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아이가 이제 특별반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영재고를 생각했고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영재고가 정말 좋다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너무 좋아서 정말 5분석 갔다 와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이렇게 좋은 환경과 이 선생님들이 임용고시 보고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박사학위 받고 외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특별 채용하신 분도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이 R&D를 담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전공 분야 있잖아요. 지금 규민이는 암호학 관련해서 이제 전공 R&D를 선택을 했는데 암호학 뭐 이런 거 전공하신 분들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도 이제 연구과제라고 해서 이제 규민이가 있는 그 R&D의 담당 선생님은 이 나온 학교의 교수님하고 같이 R&D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정도 이제 하루 종일 4번 정도 가서 같이 연구하고 거기에 있는 그 랩실 보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대학 보내기려면 일반고 가서 1등 하는 게 낫지 않아? 막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계시다면 영재고 가는 거는 대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대학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넓은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경쟁을 거기서 하면서 주눅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거기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같이 도와주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학인데 방학 동안은 규민 학생은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학원도 안 다니고. 학원 안 다녔잖아요. 근데 1학기를 잘 마쳤고 허점을 이수를 했고 했는데 이제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블랙라벨을 풀었었어요. 고등학교 과정에 블랙라벨을 풀었었는데 블랙라벨 문제도 우리 학교 문제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영재고에서 이렇게 다루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물리랑 수학은 선생님 그 학원 선생님의 문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물리하고 수학만 듣자라고 얘기해서 방학 동안 물리 수학만 듣기로 했어요. 근데 대치동에 직접 가서 듣는 경우도 있고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듣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저는 1시간으로 소개받고 왔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듣고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없어요? 뭐 혹시라도 그런 어떤 학교에 대한 궁금한 점 같은 것들이 있으시면 원장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면 또 연락하시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원장님도 사실 아이들을 보내기는 하셨어도 학부모로서 가서 보지는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시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서 어떤 것도 듣고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보고 이렇게 느껴서 그런 것들을 좀 어머니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더 요청하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